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HK이노엔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HK이노엔이 뭐 하는 회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HK이노엔은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전문의약품, 건강음료, 화장품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전문의약품은 뭐 사실 약이기 때문에 일반인인 저희로서는 약 이름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전문의약품을 하는 회사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두 번째 건강음료는 여러분 다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컨디션, 숙취해소제로 유명한 컨디션과 그 다음에 헛개수 이런 제품들을 이 HK이노엔이라는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도 역시 브랜드가 여기 보면은 클레더마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저희가 잘 모르는 브랜드지만 어쨌든 화장품도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우선 HK이노엔이 설립부터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984년에 이 회사가 제일제당의 제약사업부로 설립이 됐어요. 1984년에 제일제당이면은 이 당시엔 이미 삼성그룹이었죠. 삼성그룹에 속해 있다가 이게 2000년대 초반에 CJ그룹으로 계열 분리가 되는 회사인데 지금에는 CJ제일제당이라고 불리는 회사고 이 당시에만 해도 삼성 계열사였던 제일제당의 종합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제약사업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제약사업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서 약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좀 초창기에 만든 약 중에 유명한 게 이 헤팍신 B라는 B형 간염 백신을 86년에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예전인데 이때 신약을 만들었다는 게 되게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우리가 지금 아는 숙취해소제인 컨디션이 처음 나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CJ로 계열 분리가 되고 2006년에 한일약품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사세를 확장시키고 2014년에 CJ 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물적 분할됩니다. 제일제당에서 CJ 헬스케어로 별도 법인화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옛날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어쨌든 원래는 기원은 제일제당의 사업부였다가 CJ 헬스케어가 됐고 지금의 HK이노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해보면은 2018년에 한국콜마가 인수를 하죠. 그래서 지금 회사 이름인 HK이노엔이라는 거는 HK가 이 한국콜마의 약자를 딴 겁니다. 한국콜마의 약자를 딴 거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자체 개발 신약 K캡정이라는 거를 출시를 하는데 이게 뭐 국산 신약 중에는 30호라고 해요. 어쨌든 요 약이 지금 되게 히트를 치고 있는데 이 신약을 2019년에 처음으로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지금 아는 이름인 HK이노엔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고 2021년 올해 코스닥에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회사 HK이노엔이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봤던 페이지죠. 전문의약품, 건강음료, 화장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하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이 HK이노엔이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 뭘 것 같은가요? 일단 유명한 건 이거예요. 제일 유명한 건 이거고 아무래도 컨디션에 이런 걸 많이 마시니까 여기서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많이 법니다. 매출 구성을 한번 보면은 이제 전문의약품 HBMB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고 우리가 아는 헛개수와 컨디션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고 매출 비중을 봤을 때 합쳐서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합쳐서 6%면은 뭐 미미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매출이 전문의약품 91.87%가 전문의약품에서 발생하고 있고 전문의약품 내에서도 뭐 되게 다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0% 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기타기 때문에 10%가 넘는 의존도를 보이는 제품이 없이 포트폴리오가 잘 갖춰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제 기초의약품이라고 해야 되나? 전문의약품 중에서도 이 회사가 그래도 좀 주력으로 미는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과연 뭘까를 좀 찾아보면은 우선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해서 이 기술이 있으면은 기술을 해외 제약사나 국내 제약사들한테 기술 수출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약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총 13가지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9번까지가 K캡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만 딱 봐도 일단 이 회사가 뭔가 K캡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외에 뭐 요런 이제 다른 제품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K캡 가지고 지금 중국, 베트남, 그 다음에 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몽골, 싱가포르, 그다음에 일본, 유럽, 미국 선진국까지 K캡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조직도를 봐도 다른 건 다 R&D 총괄 밑에 이렇게 다 개발이 나눠져 있거든요. 뭐 신약, 바이오, 융합, 뭐 수액 이렇게 쭉쭉쭉 나눠져 있는데 K캡만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K캡 추진본부라고 해서 본부급으로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봤을 때, 아,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 K캡이라는 걸 관련된 사업을 크게 해보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이 중에서도 K캡에 회사가 많이 주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K캡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좀 미래 흥망성쇠가 많이 결정되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HK 이노엔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전문의약품 회사니까 전문의약품 시장이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전문의약품 회사고 전문의약품 시장은 글로벌 처방약품 판매 및 추입 및 추정치라는 이제 표가 이제 HK 이노엔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7.4% 정도 성장을 할 거다. 뭐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이제 높은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의 시장은 밝다. 글로벌 전문의약품 시장은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전문의약품 회사인 본 회사 HK 이노엔도 미래가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이제 위식도 영유제는 이게 K캡이거든요. K캡이 영유성 식도염 약이라서 이게 K캡 이야기고 이 K캡은 지금 출시가 된 상태고 이 K캡에 대한 의존도만 K캡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두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파이프라인들이 뭐 요런 약 10번 약이 2상까지 완료가 돼 있고 자가면역 질환약도 1상까지 완료가 돼 있고 그다음에 수족구 백신과 코비드-19, 코로나 백신도 역시 일상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연구 개발 계획들이 있어서 앞으로 연구 개발에 많이 투자를 해서 좀 더 글로벌한 바이오 회사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뭐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K캡이라는 게 이제 잘 나가면은 당연히 경쟁사도 있을 거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쟁이 심화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글로벌하게 이제 대표적인 경쟁사 딱 두 회사 있는데 대웅제약이랑 다케다예요. 글로벌 전체에서 우리나라 회사 하나가 경쟁사고 그다음에 일본의 제약사 하나가 지금 경쟁사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보면 대웅제약의 팩수프라잔이라는 게 역시 P캡 제제를 활용한 그런 K캡과 동일한 성분으로 활용한 약이고 그래서 HK 이노엔의 K캡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는 게 2019년 기사고 글로벌 P캡 시장 동일한 성분이겠죠. 이걸로 운명의 한판 승부를 벌인다라는 게 2021년 6월 기사. 그래서 최근에 대웅제약이 거의 많이 따라왔고 기술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웅제약의 제품 팩수프라잔이 얼마나 대성할 것인가에 따라서 K캡을 가지고 있는 HK 이노엔의 미래도 어느 정도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해외에 이제 일본에 있는 다케다 제약이라는 곳에서도 P캡 기반으로 보신티라는 약을 만들어서 일본에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현재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가 아직 허가를 안 해줘서 못 팔고 있고 뭐 일본 내에서만 팔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역시 다케다 제약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자본을 투입해서 기술력을 투입해서 뭐 좀 보완을 한다면은 글로벌하게 K캡과 이 팩수프라잔과 같이 글로벌을 3분할 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K 이노엔 입장에서는 좀 경쟁을 해야 될 그런 상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경쟁 요소도 있다라는 거를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번외긴 하지만 컨디션 같은 제품도 만들기 때문에 이런 H&B, 헬스 비버리지 앤 뷰티 부문인데 여기 속하는 제품들도 이제 내수 시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 수출을 통해서 HK 이노엔 입장에서는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같은 경우에 2018년에는 대충 한 8억 정도밖에 수출을 안 했는데 19년, 20년 오면서 지금 수출 규모가 3배 이상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좀 수출을 해서 해외 시장을 노리면서 여기서도 수익을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콜마에 지금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콜마는 화장품 ODM 회사라고 많이 부르죠. OEM을 넘어선 ODM 회사라고 부르는데 아무래도 화장품 제조에 특화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뷰티 사업, HK 이노엔이 하고 있는 뷰티 사업에서도 많은 시너지가 있을 거고 여기서도 빠른 제조 능력은 워낙 뛰어나니까
마케팅을 붙여서 제품 많이 팔면 앞으로 여기도 사업의 큰 한 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HK 이노엔의 비전입니다. 네, 여기까지 HK 이노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